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대형 건설사들도 지금 상당한 위기감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대우건설이 폭탄 선언을 하면서 직원 휴직제도 본격 시행이라는 강공카드를 꺼내들면서 상당 부분 인건비에서 현장 영업 손실을 메우려는 스탠스를 취하기도 했고, 최장 2개월 정도의 휴직 기간을 세팅해서 이걸 스피디하게 돌리려는 걸로 보였는데, 이렇게 되면 프루지오 브랜드 자체의 약진이 다소 주춤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요. 지방에서 프루지오가 깃발만 꽂으면 불티나게 팔려나갔던 신화는 일단 마감이 될 전망입니다. 지방 미분양 사태에 직면해야 하는 건 이렇게 비단 중소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잘 나갔던 대형 건설사들도 마찬가지는 얘기죠. 이번 주에는 대우건설에 이어서 이편한세상, 그러니까 DLENC도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는 공개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 같지는 않고 조용히 대우건설과는 좀 다른 결을 가지고 매스를 직접 들이대서 인적 구조조정에 본격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 대형 건설사들 자금난도 상당히 비상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는 얘기죠. 이렇게 인적 파일을 줄인다는 건 그만큼 비용 절감 차원에서 가장 속도감 있게 전개될 수 있는 구조조정이라서 대형 건설사들이 쉽게 꺼내들 수 있는 카드인데, 여파가 예상이 되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진행이 되는 듯 보입니다. 자체 내부 게시판 글들이 속속들이 올라올 정도로 이편한 세상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돌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본 1,800명 중에 최대 600명까지 감원이 될 것 같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분위기가 상당히 쎄하게 돌아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개별 연락 중에 있다라는 말도 돌고 있고, 일단 600명 정도면 엄청난 숫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지금 대형 건설사 자구책이 굉장히 초비상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만큼 이편한 세상은 최근 경기도에서의 분양도 부진한 성적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 특히 지방 역시도 상당 부분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최근에 분양한 곳들 대부분이 미달이 나거나 거의 턱걸이에 이르거나 이렇게 현장 분양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자금이 제대로 팽팽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PF 문제 때문에 가뜩이나 골머리를 앓아야 하는 입장인데도 2중고, 3중고가 더해지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건설사가 자금 회전이 일단 삐그덕거리기를 시작을 하면 답이 없는 거죠. 그 원천수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분양시장. 어떻게 해서든 사업이라는 날개를 쫙 펴고 날 수 있는 비행 자체가 불투명하게 되니까 이건 비상 착륙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고공비행 자체가 원천적으로 안 되니까 지금 저공비행으로 날아가고 있는 건데, 일단 자체 무게를 줄여야 하는 압박감에 이렇게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건설업계에서는 DLENC가 재무 구조가 가장 우수한 곳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일단 쌓아놓은, 은행으로 말하자면 충당금 비슷한 사내 유보금이 그래도 빵빵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도 이렇게 몸집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지금 부동산 시장이, 특히 공급의 진원지가 되는 건설사의 모습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말할 수 있겠죠. 일단 자체 블라인드 게시판에서도 이런 구조조정에 대한 글들이 속속들이 올라오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당초 올 초에도 이미 한 차례 대규모 임원 구조조정을 거치는 필터링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는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몸집을 줄이려는 자체 자구책을 계속해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이거 되게 좀 충격적이죠. 지금 어제만 해도 부동산 다시 날아오른다는 뽐뿌질 무지하게 해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건설에 기반이 되는 현장 건설사가 상당히 심각하게 움직이면서 위기에 대한 이 본격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나 홀로 이 봄날에 예찬가를 부르고 있는데, 그렇게 예찬가 부르다가
애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업계에서 뭐 재무 구조가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적자 폭이 뭐 상대적으로 다른 대형 건설사보다 적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 이거 유심히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주택사업 대폭 축소라는 건설사들의 움직임은 곧바로 이 주택시장이 어떻게 돌아갈 건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팩트 중에 팩트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로 앞으로 주택시장이 거의 꼬꾸라질 수 있는 위기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 팩트란 얘기죠.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금리 동결 결정하면서 이창용 총재도 시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금리 인하 시점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끝났다라는, 적어도 올해만큼은 그냥 파장 분위기가 파다한 것 같은 라임을 붙였는데, 하반기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어떤 포인트도 찍을 수 없다는 얘기들을 꺼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당장 뭐 10월에 한은이 금리 인하를 결정할 거라는 정말 황당한 얘기도 돌아다니고 있고, 일단 제일 문제는 물가죠. 물가 성장률이 상방 압력을 받는 것에 대해서 거의 답이 없어요. 인플레에 대한 움직임이 한은으로서는 뭐 꼼짝하지 못하는 금리 동결 수순에서 그대로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거고, 수출에서 소폭의 성장률, 수입 부분의 감소 추세율이란 탄력적인 반대 투구에 가까운 지표라 그닥 뭐 의미가 없는 걸로 총재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향후 경제 성장률도 그리 낙관할 수 있는 추세는 아닌 걸로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렇게 중앙은행 입장도 상당히 신중 모드,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 말 대잔치로 시장 분위기 띄우려는 집값 상행선을 목이 타도록 타고 싶은 이 호사가들의 말들이 얼마나 지금의 뼈저린 현실들을 외면하는 키워드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건설사 중에 뭐 현금 탈환이 그래도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는 DLENC조차도 지금 몸집을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고, 중앙은행도 뭐 베끼든거라 금리 인하는 끝났다, 2024년 그렇게 관망하면서 동결 버튼 꾹 쥐고 있을 텐데, 미국만 뭐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당장 뭐 어제 미 연준 위원들 이제 뭐 합창단처럼 이구동성 한 목소리에 멜로디 같은 말들을 내뱉고 있는데, 인플레 어디로 튈지 확실할 수 없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하 시기는 요원하다. 미국 입장이 이렇게 완고한 분위기로 흐르는데, 당연히 뭐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불확실성의 말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분위기가 금융시장에선, 그것도 금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곳들의 바로미터는 상당 부분 경직돼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시장 전망이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그대로 부동산 시장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 자금 흐름에 대한 아주 심각한 물꼬 트임이 거의 뭐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지금 거래량 가지고 왈가왈부 말이 많은데 3월 거래량은 분명 3천 건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4월 거래량이 이미 3월 거래량을 넘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대목이고, 근데 중요한 건 확실히 총선 이후로 거래가 뚝 끊겼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제일 체감도가 높은 게 바로 총선 전후인데, 총선이 끝나면서 거래가 확실히 줄기 시작을 했습니다. 5월 거래 보면 상당 부분 위축되어 있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물론 뭐 집계 일수는 많이 남아 있지만 튀어오르는 수준이 그리 4월만큼 헐떡거리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상당 부분 거래가 쪼그라드는 파이 안에서의 확장, 그것도 단기적인 확장 범위를 일컬어서 파격적인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도 이제 너무 뭐 뻔한 멜로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도 들고, 아무튼 잘 나갈 때야 10,000건 이상의 거래가 트이곤 했는데, 기껏 뭐 전달 대비 1, 2천 늘은 걸 가지고 무슨 세상이 다 뒤집어진 것처럼 벌집을 쑤셔놓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렇게 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마음으로 바라면 그렇겠습니까? 아니, 부동산 지표는 아주 냉정하게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연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감정이입을 엄청나게 하고 난 지표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가두리 밖에서는 물때가 심상치가 않아서 다들 배를 해변으로 철수해야 할 판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건설과 금융, 이 두 가지 축, 액면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지표들이 구조조정 돌입, 그리고 금리 인하 끝났다 얘기들을 꺼내고 있는 판에 여전히 뽐뿌질은 100만 번 이상 계속되고 있다는 것도 정말
오판할 수 있는 근거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거래량도 뭐 현찮은 상황에서 매물도 그냥 해적층처럼 켜켜이 쌓이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신고가를 쓰면서 날개를 단다면 그동안 그렇게 먼지 폴폴 내려앉으면서 쌓인 매물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소화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죠. 서울이 84,000건 그대로 얼어붙어 있어. 이게 빠졌다 불었다 무한반복 중에 있는 건데, 그만큼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것들 핀포인트 정고점을 찍은 거래가로 교란이 될 수 있는 가격 선점 부분에 레이싱이 가동이 되는 건데, 경기권도 뭐 지금 15만 4천 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아웃풋이 뭐 전혀 가동이 되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자꾸 아주 뭐 단편적인 거래로 매매가 변동률이 측정이 되니 혼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매주 발표되는 집값 추이에 집중할 이유도 없는 게 전혀 현장 분위기와는 다른 숫자들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지금 집주인들이 집을 못 팔아서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 체감도는 전혀 숫자에 담을 수도 없고 담겨져 있지도 않죠. 이렇게 공기관에서 나오는 지표들은 상당히 현장의 속내를 반감시키는 공식적인 숫자들이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국토부에서 뭐 전세 사기 피해자 3만 건 정도 나왔는데 실제 피해 사례로 확정해준 케이스가 어제 17,000건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공식적인 데이터는 현장을 쌍끌이하기에는 여러모로 한계가 있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정책적인 가두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모저모 뭐 기준선이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600건 정도가 다시 신규 결정이 나서 피해자로 분류가 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금 공식적인 데이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시되 결코 앞으로 시장의 상황을 끌고 갈 수 있는 견인력은 상당 부분 떨어진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경기 지표 자체가 붉은 노을이 지고 있는데 반대로 집값이 일출 발광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 정말 발광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는 거죠. 지금 경기 지표, 물가 지표, 금리 지표, 그리고 제일 중요한 미국 지표가 거의 뭐 늪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데, 부동산 집값에 대한 이 소식은 전셋값 상승이 매매가 끌어올려서 노도강도 뭐 살아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집을 살 매도 의사를 접은 사람들이 전세로 전향하고 있는 거고, 전세도 그나마 월세로 지금 그 비중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지금 전세자금 대출 고금리 물려가면서 굳이 전형적인 전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려 하겠습니까? 전세가 상승세도 어찌 보면 신기루. 전국 아파트값 26주 만에 상승이라는 얘기도 지금 파토나고 있는 지방 아파트 매매 현장, 고스란히 뭐 공란이 되어버린 건가?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아우성은 여전히 기가에 쟁쟁한 상황입니다. 매물이 줄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집값이 리베로가 되어서 전장을 자유롭게 누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얘기죠. 노도강이 상승으로 전환됐다는 것도 잘 들여다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생아 대출로 수요가 몰리니까 현장에서 막 던지던 갭 투자주인들이 살짝 가격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정하는 집주인 매물은 그나마 거래가 되던 노도강 아파트 거래에 브레이크를 밟아버리는 현상을 또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생아 대출 받은 매도세가 절대 가격 조정한 아파트는 물지 않는다. 살짝 조정한 가격들이 거래된 일부 파일을 보고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런 소식들은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으로 소화하고 제일 중요한 전체 판사리를 잘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냉정한 판단에 근거해서 로드맵을 설정해서 가신다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우회로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금리 인하는 끝났다라는 명제. 이제 뭐 공공연하게 경기 지표를 말하는 중앙은행에서 내건 캐치프레이즈 같습니다. 이렇게 금리는 요원합니다. 그러나 이걸 자꾸 끌어내리려 하는 시장의 설레발들.
이거 뭐 신기루에 불과하니까 조심조심 가셔야 하고요. 게다가 대형 건설사들이 폭탄 선언 이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건설 쪽도 공급의 진원지가 상당 부분 어렵다는 것으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 너무 데이터에 왔다리 갔다리 할 필요가 없이 마이웨이를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